쌍둥이라도 있잖아. 한 명한테 몰빵되는 경우도 있어. 맞아요. 그래, 한 명은 되게 잘하는데 한 명은 또 못하는 경우가 있어. 쌍둥이인데 어, 완전 한 명 완전 그 문과 극이과야. 문과 아니에요. 문과 있는데 약간 그 문이과 혼합형 인재들이 그 모를 때 지금은 많이 희석이 되는데 선생님 옛날에 이제 고3 수업할 때만 하더라도 맨날 물어보는 게 있어. 고3 애들한테. 국어 잘하냐고 물어보거든. 국어 잘하냐고. 왜냐면 국어 잘하는 애들이 과학을 잘해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특히 생명과학이나 물리 같은 경우에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애들이 허다했거든. 약간 문해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 국어 시험을 잘 본다고 과학을 잘하는 거 아니고 국어적인 능력이 좀 필요해. 그래서 그런 국어적인 능력이 좋은 애들이 수능도 잘 봐요. 특히 이과생들 과학 잘 보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책을. 그래서 문해력이 좋아야 돼. 이거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문제만 이해하면 사실 문제가 안 어려운 것들도 꽤 있는데 문제를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래서 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국어 공부라 하면 독서 많이 하십시오. 독서. 그래서 처음에 니네 책 읽으려고 그러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었는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 근데 이게 자꾸 읽다 보면 점점 읽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면 니네 나중에 생명과학 같은 거 니네 물론 이제 수능을 생명과학 볼 일이 없겠다만 통합과학을 수능을 보면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지문이 절반인 경우가 있어. 문제 지문. 이거 읽다가 끝나요. 1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거 읽는 데만 1분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읽어서 이해를 하려면 그만큼 속독력도 좀 있어야 되고 문해력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통합과학으로 수능 본다 하더라도 이제 지문 형태로 나오는 문제들을 또 그거 읽어야 되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어적인 능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평소에 꼭 수행평가 때문이 아니더라도 책을 좀 많이 읽어두시는 게, 그죠? 훨씬, 나중에 니네 뭐 학교 국어 시험을 보든 뭐를 하든 책을 많이 읽는 게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거야. 그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이걸 본론으로 갑시다. 자, 아미노산 요 분자 어떻게 생겼는지 꼭 외우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런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뭐가 만들어져?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든. 자, 그런데 감히 얘기하는데 이 아미노산 결합 시험에 진짜 99.99999%로 나와. 자, 아미노산 분자를 하나 그려볼게. 자, 여기 선생님이 R이라고 쓴 건 겹사슬이라고 그랬지? 종류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 그랬잖아. 자, 그럼 봐. 여기에 요 아미노산의 카복시기가 있어. 카복시기. 이 옆에 또 다른 아미노산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자, 아미노산끼리 결합해갖고 쭉 이어진다 그랬잖아. 한쪽 아미노산의 카복시기와 옆에 있는 아미노산의 얘네 사이에 결합을 하는 거야. 결합을 하는데, 봐봐. 아까 선생님이 단위체끼리 결합할 때 무조건 뭐가 빠져나간다 그랬어?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간다 그랬지? 요렇게가 물 분자가 하나 이렇게 돼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카복시기와 아미노기에서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 요 탄소하고 요 질소가 직접 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다가 그리면 요런 모습이 돼요. 요런 모습. 이런 식으로 탄소하고 질소가 직접 결합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여기 R1, 여기 C가 있고, H 있고, R2. 자, 이런 식의 모습이 돼. 자,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는 걸 탈수 축합이라고 했지. 그래서 탈수 축합에 의해서 아미노산 분자 두 개가 결합을 하고요. 그러면 그때 그 결합한 부분, 지금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쓴 부분 있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부르. 펩타이드 결합. 요 펩타이드 결합이란 말 꼭 외워야 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결합한 부분을 뭐라 부른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럼 봐라. 지금 얘 전체는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한 거잖아. 그럼 이렇게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한 애들 뭐라 부르냐면 두 개를 뜻하는 접두사가 있어. 다이라는 접두사야. 다이. 우리 다이오드 배웠지? 아, 안 배웠구나, 니네 참. 이제 뒤에 가면 배우게 되거든. 니네 자전거가 영어로 뭐야? 바이시클이지. 사이클 원이야, 그지? 바이 사이클이거든 원래. 그래, 바이시클 줄여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바이가 두 개란 뜻이야. 자전거 바퀴 두 개잖아, 그지? 그거랑 똑같은 의미 두 개란 뜻이야. 그래서 이 두 개,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한 거를 다이펩타이드라고 불러. 다이펩타이드. 세 개가 결합하면 트리펩타이드라고 불러. 그럼 졸라 많이 결합하면 뭐라 부를까? 이 아미노산이 이런 식으로 졸라 많이 결합해.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폴리라는 말이 있어. 폴리. 많다란 뜻이야. 폴리가. 폴리펩타이드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가 곧 단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펩타이드 결합이 졸라 많다는 뜻이니까, 그지? 폴리펩타이드. 아미노산이 무수히 많이 결합하면 그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 자, 그럼 이제 여기다 그림 봐봐. 자, 요게 아미노산 하나라고 해볼게. 해봐.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하면은 뭐가 빠져나간다고? 요렇게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가면서, 그지? 요 결합한 부분을 뭐라 부른다고, 여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맞지? 봐봐. 만약에, 그러면 이 두 개가 결합한 이 전체는 다이펩타이드라 부른다 그랬어? 자, 아미노산이 세 개가 결합해. 자, 그럼 또 여기 결합할 때 또 물 분자 빠져나가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잘 대답해봐. 지금 아미노산이 세 개가 결합했잖아? 그럼 여기에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지? 물 분자는 몇 개가 빠져나갔어? 두 개가 빠져나가. 자, 아미노산이 만약에 네 개가 결합해? 펩타이드 결합 몇 개가 있어? 세 개가 있고 물 분자 세 개 빠져나가지?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면, 자, 아미노산이 N개가 결합을 하잖아? 그러면 그때 걔네 사이에 만들어지는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가 되냐면 N-1개가 되는 거야. 그치? 아미노산이 3개면 펩타이드 결합 2개였잖아. 아미노산이 4개면 펩타이드 결합 3개였잖아. 그치? 그래서 아미노산이 N개가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은 N-1개가 생기는 거고요. 그때 생성된 혹은 빠져나간 물 분자 수는 몇 개다? 이것도 N-1개야. 펩타이드 결합 1개 만들어질 때 물 분자 하나 빠져나가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런데 이렇게 아미노산이 쭉 여러 개가 결합하잖아. 그럼 아까 선생님이 종류에 따라서 여기 결합된 애들이 다르다 그랬잖아. 그럼 이 결합, 여기에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결합하고 나서 얘네들끼리 잡아당기기도 해요. 그지? 잡아당기기도 해.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결합한 게 아니라 꺾이는 경우도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요. 자, 이 결합하는 아미노산의 종류, 그 다음에 개수, 심지어 걔네들 순서에 따라서 다양한 입체 구조를 갖는, 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 아미노산이 어떤 애들이 결합하느냐, 몇 개가 결합하느냐, 혹은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따 그림 그려줄게. 다양한 구조를 갖게 되는 거야. 구조. 입체 구조를 갖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 아미노산의 종류, 개수, 순서를 그냥 통틀어서 뭐라 부르냐면 아미노산 서열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다양한 입체 구조를 갖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좀 이따 이제 그림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가 아미노산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그냥 아미노산이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평범하게 일직선으로 계속 결합할 수 있거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달려있는 곁사슬끼리 잡아당기다 보면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 사이에 이런 식으로 꺾여가지고 아미노산 분자들끼리 이런 식으로 또 서로 막 잡아당겨서 얘가 꺾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꺾일 수도 있어. 혹은 이런 식으로 뭐냐면 약간 나선 형태로 꼬이기도 해요. 이렇게. 참고로 아미노산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쭈루루루 결합하면 요거를 1차 구조라고 불러. 1차 구조. 근데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결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이 꺾이기도 하고 혹은 나선 형태로 꼬이기도 하잖아.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2차 구조라고 불러.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이렇게 꺾이거나 꼬인 애들이 뭉쳐서 이렇게 덩어리가 되기도 하거든. 그럼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3차 구조라고 불러. 3차 구조. 그 다음에 이렇게 꺾이고 꼬인 애들이 뭉쳐서 덩어리가 됐는데 그런 덩어리가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서 더 큰 단백질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꼬여 있는 애, 이런 식으로 막 꺾여 있는 애들이 뭉쳐서 덩어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덩어리가 여러 개가 모여서 더 큰 단백질이 되기도 한다고. 이거를 4차 구조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어떤 아미노산이 몇 개가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갖는 단백질이 생겨요. 참고로 이 4차 구조를 갖는 대표적인 단백질이 뭐가 있냐면 우리 헤모글로빈이라고 부르는 애 있어요. 헤모글로빈. 얘가 단백질인데 얘가 대표적으로 4차 구조를 갖는다. 다양한 구조를 갖죠. 뭐에 따라서?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달라져요. 이 구조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져. 알겠니? 기능이 달라집니다. 입체 구조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져요. 맞지? 근데 또 웃긴 거는 있잖아. 이 입체 구조. 그러니까 봐봐. 원래부터 이렇게, 요걸 이제 우리가 뭐 자세하게는 몰라도 되는데 베타 병풍 구조라고 하는데 병풍 구조를 갖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구조가 망가지면 그 단백질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그 입체 구조는 뭐에 약하냐면 열에 약해요. 열과 또는 산성도라고 하거든. pH에 의해서 그 입체 구조가 변형될 수 있거든. 그럼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변성이라고 그래. 한 번 변형되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계란 후라이입니다. 근데 후라이팬에다가 계란을 톡 까면 어떻게 돼? 가운데 노른자가 있고 주변은 투명하잖아. 근데 인덕션이나 가스레인지 불 켜갖고 후라이팬이 뜨거워지면 그 부분이 어떻게 변하지? 하얗게 변해버리지? 변성이 된 겁니다. 다만 그 변성된 걸 우리가 먹는 것 뿐인 거야. 그러면 그 가스레인지 불을 꺼서 하얗게 변한 애가 가스레인지 불을 꺼서 후라이팬이 차가워진다고 해서 다시 투명해지지 않지. 단백질은 한 번 변성이 되면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봐. 보통은 한 40도가 넘어가면 이게 변성이 되기 시작해. 40도가 넘어가. 자, 니네 감기 걸리거나 특히 아기들 아플 때 열나잖아. 그럼 니네가 해열제를 먹는 이유가 뭘까? 뭐 워낙 감기 자주 걸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해열제를 먹을 수도 있다만 사람의 체온이 40도가 넘으면 어떻게 될까?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들이 뭐가 되기 시작해? 변성되기 시작하겠지. 한 번 변성되면 되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서든 체온을 내리려고 하는 거야. 40도가 안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특히 단백질 여기. 뇌가 주 성분이 단백질이잖아. 뇌세포는 한 번 손상되면 되돌아오지 않는 데다가 그러면 체온이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변성 올 수 있지? 뇌 손상 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체온 내려주는 거야. 그게 바로 요거 때문에. 알겠어? 요거 되게 중요해. 단백질의 경우에는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뭐가 다양하다? 입체 구조가 다양하다. 이 말 꼭 기억해야 돼. 입체 구조가 다양한데 그 입체 구조는 열이나 pH에 의해서 손상될 수 있다. 한 번 손상되면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거야.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 문제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자, 잘 봐. 만약에
아미노산의 종류가 우리 20종류라고 그랬잖아. 20종류가 있는데 그 20종류의 아미노산 3개를 이용해서 내가 단백질을 만들면 단백질이 몇 종류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거든. 몇 종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자, 아미노산이 종류에 따라서 똑같아도 순서가 달라져도 단백질이 다른 거거든. 그럼 봐봐. 아미노산을 3개를 결합시키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에 A부터 20종류가 있다고 치면 여기 A가 오고 A가 오고 A가 올 수도 있는 거고요. AAB, AAC, AAD 뭐 이런 식 다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AB야, BAA야. 얘하고 얘는 다른 단백질인 겁니다. 순서가 달라져도 안 되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3개를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든다 그러면 봐라. 요 자리에 20종류 중에 한 종류가 올 수 있겠지. 두 번째 자리에도 20가지 중에 한 가지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세 번째 자리에도 20가지 중에 한 가지 올 수 있지. 그럼 결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가지수는 20의 3승가지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숫자만 바뀌어 나오거든. 잘 봐. 문제에서 만약에 아미노산의 종류가 5종류라고 나오잖아. 자,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가지수는 요 아래에 써져 있는 큰 숫자를 뭐라 그래? 미치라고 하잖아. 미층, 문제에 주어진 아미노산의 가지수, 종류 개수 쓰면 돼. 그 다음에 여기 지수는 문제에 주어진 아미노산의 개수 쓰면 되는 거야. 아미노산이 20종류인데 그 중에 3개를 이용해서 형수봐, 이어폰은 빼고 수업 들어야지. 아미노산이 20종류인데 그 중에서 3개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든다 그러면 20의 3승가지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아미노산의 종류가 5종류인데 내가 그 중에 5개를 이용해서 만든다? 5의 5승. 10종류인데 5개 이용한다? 10의 5승.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요거 써놓으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아미노산은 종류가 뭐냐, 개수가 몇 개냐, 순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은 단백질마다 뭐가 다르다?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그 입체 구조에 의해서 기능이 나타나는 거다. 그치? 기능이 나타나는 거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 11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뒤에 넘겨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 몸 안에서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대표적인 단백질의 종류들이 거기 몇 가지 써놨지? 요건 좀 암기를 합시다. 자, 대표적인 단백질의 종류. 자, 구체적으로 얘네가 무슨 구조를 갖느냐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다양한 구조를 갖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야?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어. 아까 얘기했지. 자, 니네 피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가 적혈구 때문인 거고, 더 정확하게는 적혈구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 때문인 거야. 자, 얘는 잘 알다시피 우리 몸에서 뭐해? 혈액이 우리 몸을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내 몸 구석구석에 뭘 운반해줘?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니네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거든.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 샴푸 이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케라시스니, 뭐 케라틴, 뭐 엘라스틴 뭐 이러잖아. 여기서 따온 거거든. 뭐야? 우리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구성하는 그 단백질이 바로 케라틴이야. 머리카락,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바로 케라틴이다 이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거기 보면 콜라겐. 우리 피부 좋아지려면 이제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콜라겐 많이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돼지 껍데기에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 피부라든지 뭐 연골이라든지 요런 거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이름이 콜라겐입니다. 옛날 콜라젠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자, 남자의 상징 근육이잖아.
물론 나는 되게 보잘것없는 근육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몸엔 다 근육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움직이는 곳엔 다 근육이 있는 거야. 그게 발달이 돼 있느냐 덜 돼 있느냐 차이뿐인데 그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액틴과 마이오신이라고 하거든. 액틴과 마이오신이라는 단백질 두 가지가 있어. 얘네들은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이다. 그죠?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뭐 크리스탈린이라는 것도 있지? 뭐 이름에서 대충 유추가 되죠. 그지? 약간 유리 성분 비슷하다. 수정체, 우리 눈에 들어있는 수정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이야. 그 외에도 추가로 몇 개 더 적자면 우리 몸에서 특히 너희 나이 때 지금 왕성하게 나오고 있을 거야. 청소년기에 왕성하게 나오는 게 뭐? 호르몬이지.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왕성하게 나오잖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호르몬들도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뭐다? 단백질이야, 단백질. 호르몬.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던 여러 가지 우리 뒤에 배울 텐데 이른바 효소들, 효소. 특히 우리 음식 먹으면 우리 소화시켜주는 데 관여하는 이른바 소화효소 같은 애들이 있지. 그런 효소들도 주성분이 다 뭐다? 단백질이야.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서 물질들을 운반해주는 또 단백질들이 있거든. 등등. 다양한 단백질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단백질이 무슨 일을 하느냐? 사실 이제 얘네들이 하는 일이 단백질이 하는 일이라고 봐도 되거든.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있는 머리카락, 손톱, 발톱, 근육, 피부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로 이루어진 거잖아. 그래서 단백질은 아까 얘기했듯이 물 다음으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애지. 몸을 구성하는 데 사용돼. 머리카락이라든지 손톱, 발톱, 근육과 같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사용이 되지. 그치? 물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두 번째는 자, 특히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대표적인 이런 역할을 할 텐데 에너지를 제공해 주죠.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단백질은 1g당 4kcal의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맞지? 물론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어서 그거 갖고 에너지를 만들잖아.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게 탄수화물이야.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몸에 또 어느 정도 저장이 돼 있다가 그래서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저장된 탄수화물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근데 그거 다 떨어지면 뭘 쓸까? 이런 근육에 있는 이런 내 몸에 있는 단백질을 가지고 에너지 만드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때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내 몸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여기 또 쓰진 않았는데 여기다 쓸 건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지켜주는 역할. 자, 우리 감기 걸려도 어떻게 되냐? 물론 약을 먹기도 하지만 안 먹어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감기가 저절로 낫잖아. 그 이유는 얘는 나중에 생명과학 배우면 자세히 배우겠지만 우리 몸 안에서 항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있어. 그 단백질의 이름이 뭐냐면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이거든. 글로불린. 이 단백질로부터 뭐가 만들어지냐면 항체라는 게 만들어져서 항체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걸 없애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런 어떤 항체. 단백질로 이루어진 항체 같은 애들이 우리 몸도 지켜주는 거잖아. 방어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네 번째. 운반작용을 한다고 여기 지금 써놨잖아.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 같은 단백질은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 운반해주지. 근데 이런 헤모글로빈 외에도 여러 가지 운반의 역할을 담당하는 운반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 다양한 운반 단백질이 존재해. 다섯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뒤에 가서 배웠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가만히 있어도 체온이 유지가 되는 이유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 그치? 그럼 그런 화학 반응은 아까 효소 같은 애가 또 조절을 해줘요. 그리고 호르몬 같은 애들은 니네 몸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호르몬에 의해서 체온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뭐 키도 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생리 작용들을 조절해준다. 그래서 뭐 이제 호르몬이라든지 뭐 효소 같은 애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여기서 뭐 나머지는 이제 선생님이 거기다 써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거 뒤에 가서 선생님이 지질 설명할 때 나올 걸 미리 얘기하자면, 특히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한다고 그랬잖아. 특히 뒤에 가면 나오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모든 세포는 세포막이라는 걸로 둘러싸여져 있거든. 세포막의 성분이, 이거 꼭 같이 기억해놔라. 단백질은 세포막의 또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같이 기억해놔야 돼. 세포막의 성분이 된다라는 거. 뒤에 가면 세포막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요. 알겠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나머지는 선생님 거기 넣어놓은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다. 단백질에 대해서.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13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3페이지. 자, 이번에는 단백질 다음으로 이제 지질이고요. 그지? 지질은 뒤에 가서 따로 얘기를 할 거고, 물 포함하자면 네 번째로 우리 몸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핵산이라고 하는 애, 핵산. 두 번째. 핵산이라는. 그지? 우리가 흔히 DNA, RNA, 핵산이 영어로 뉴클레릭 엑시드야. 산이라는 게 산성, 엑시드. 뉴클레릭이 뭐냐면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영어로 쓰면 약자로 NA야. NA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이른바 DNA, RNA가 있는 거야. 두 종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핵산에는 DNA라고 하는 애가 있고 RNA라는 애가 있는데, 자, 여기서 D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디옥시라이보스라는 뜻이고요. R은 라이보스라는 뜻입니다. 그지? 그래서 디옥시리보핵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얘는 리보핵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아무튼 그냥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본 DNA, RNA를 합쳐서 핵산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얘도 아까 얘기했듯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가 모여서 이제 핵산이 되는 건데, 걔네들도 기본적으로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구성원소. 자, 얘도 탄소화물이라 그랬지? 탄소 골격을 중심으로 수소, 탄소, 질소, 인 같은 애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거야. 촌피! 아까 단백질은 촌스! 그치? 얘는 촌피! 이렇게. 그럼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진 단위체가 있다. 그 단위체 이름이 뭐라고? 가만히 듣기만 하면 졸린 거야. 필기를 열심히 해야 돼. 혹시라도 프린트에 없는 내용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 혹시 있어도 어차피 생명 파트는 암기가 80%야. 암기하는 차원에서 적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자,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럼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애가, 그러니까 핵산이 두 종류잖아. 그래서 정확하게는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그럼 그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도 분자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생겨먹었냐? 자, 이렇게 보면 항상 요 그림으로 나올 거거든. 여기에 가운데 오각형 모양으로 생긴 애서 얘 이름이 뭐야? 얘를 당이라고 불러, 당. 그 다음에 이 옆쪽에는 인산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분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고리 모양으로 생긴 애들이 또 붙어 있거든. 요걸 우리가 염기라고 불러, 염기. 자, 그래서 인산과 당과 염기가 1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 애를 뭐라 부른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요. 근데 선생님이 뉴클레오타이드가 크게 두 가지라 그랬지? DNA를 이룬 뉴클레오타이드와 RNA를 이룬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다 그랬잖아. 자, 예를 들어서 얘가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한다면
R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생겼냐? 자, 얘도 가운데 당이라는 애가 있고요. 얘도 여기에 인산이라는 애가 있어. 그 다음에 이쪽에 마찬가지로 염기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는 거야. 다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이 당의 이름이 디옥시리보스 라이보스라고 해요. 디옥시라이보스라고 합니다. 당의 이름이. 그 다음에 RNA는 이 당의 이름이 그냥 라이보스라고 해요. 라이보스.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 디옥시라는 거는 똑같은 당인데 여기 산소가 결합되어 있거든. 산소가 하나 적다는 뜻이야. 그래서 디옥시라이보스라고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몰라도 되니까 이름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염기라는 거 있지. 염기.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는 염기는 여기다 따로 쓰자면 염기는 총 5종류가 있어요. 아데닌이라고 하는 염기가 있고 G라고 쓰고 구아닌이라는 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토신이라는 염기가 있고요. 타이민이라고 부르는 염기가 있고요. 유라실이라고 부르는 염기가 총 5종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알아야 되니까 미리 또 얘기합시다. 참고로 염기는 이렇게 5종류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런 식의 분자야. 얘네들 각각도. 근데 잘 보면은 거기 그림에 선생님 넣어놨지만 아데닌하고 구아닌은 이런 식으로 고리가 2개가 붙어 있어. 근데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은 여기서 그냥 오각형짜리 하나, 고리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 그러니까 같은 염기인데 얘네들은 크기가 좀 커. 이런 식으로 오각형과 육각형이 이렇게 결합된 이런 형태를 띈다면 얘네 셋은 그냥 이렇게 고리 하나야. 이렇게 하나야. 그래서 우리가 아데닌하고 구아닌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퓨린 계열 염기다 이렇게 부르. 자, 우리 뒷부분에 나오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뒷부분이 또 나오거든. 거기서 이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니네 그래 학원 교재 숙제하다 보면 요 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야. 퓨린 계열이라 부르고요. 요 세 놈은 크기가 좀 작거든. 피레미. 강에 사는 피리미딘. 피레미라고 쓰면 안 된다 또.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피레미딘 뭐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러니까 피레미가 좀 작잖아. 그거 떠올리라 이거지. 피리미딘 계열 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염기는 총 5종류가 있는 거야. 다만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는 잘 봐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요 4 중에 하나가 여기 달려있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RNA 같은 경우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그리고 유라실이라는 염기 중에 하나가 여기 달려있는 겁니다. 알겠어? 자, 여기 봐봐. 염기 5개 중에서 타이민은 DNA에만 들어있어야 되는 염기예요. 유라실이라는 염기는 RNA에만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야, 인산과 당은 공통이고요. 거기에 아데닌이 달려있느냐, 구아닌이 달려있느냐, 사이토신이 달려있느냐, 타이민이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뉴클레오타이드 종류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가 되는 거야? 4종류 되는 거 아니야? 인산과 당에 아데닌이 달려있느냐, 구아닌이 달려있느냐, 사이토신이 달려있느냐, 타이민이 달려있느냐, 4 중에 하나겠지, 이제. 그럼 RNA도 똑같아. 봐. 인산과 당에 아데닌이 달려있느냐, 구아닌이 달려있느냐, 사이토신 달려있느냐, 유라실 달려있느냐. 그럼 얘도 4종류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써줬지만 뉴클레오타이드는 토탈 몇 종류가 있는 거야? 8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둘 다 아데닌이면 종류가 같은 거 아닌가요? 당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치? 당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아데닌이 있어도 얘는 디옥시라이보스, 얘는 라이보스이기 때문에 뉴클레오타이드가 다른 거야. 그래서 핵산을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8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8종류가 있다. 알겠어? 8종류가 있다. 그리고 염기 5종류 꼭 기억하시고요.
염기 5종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치? 그러면 이런 이제 단위체가 결합을 한다 그랬잖아. 아, 참고로 니네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 여기 그냥 말해서 바로 알 수 있는데, 인산이니까 여기 안에 어떤 원소 들어있을까? 인이라는 원소가 여기 들어있는 거야. 알겠지? 맞아? 그리고 나머지 당과 염기에는, 특히 이 염기 쪽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질소라는 원소 들어있는 겁니다. 알겠니? 그리고 탄소, 수소, 산소는 여기 다 공통적으로, 여기는 탄소 들어있고, 여기도 탄소 들어있고, 여기도 탄소 들어있어. 여기는 탄소는 안 들어있어. 인산을 이렇게 쓰거든. PO4. 이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인산에는 인과 산소가 들어있는 거고요. 요 당에는 탄소, 수소, 산소가 들어있어. 그리고 염기에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굳이 원소로 따지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서 DNA가 되고, 정서봐, RNA가 된다 그랬잖아, 그치? 니네 이거 뒷파트에 나오는 내용과 이어지는 거 이거 잘 들어야 돼. 뒤에 가면 또 졸라 어려워져. 유전 정보 흐름 가잖아? 난리나! 내가 어려운 문제 지금 손도 못 댈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실제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거의 작년에 뭐 재작년에 나오진 않았지만, 항상 내 치론, 안 나왔다고 안 나오지 않는다. 안 나왔다가 나올 수 있고, 나왔다가 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뒤에 가면 그 어려운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잘 들어야 돼. 그럼 잘 봐.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한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자, 시간 몇 시야? 내가 요까지만 얘기하고 쉬는 시간 줄게. 어? 지금 52분이긴 한데, 자, 봐봐. 아니다. 이거 얘기하면 또 한 10분, 20분 가니까, 요거는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돼서 DNA가 만들어지는 건 쉬는 시간 이거 해줄게요. 자, 그래서 지금 52분이니까 우리 12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12분.